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스레드에서 작성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장애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공감 가고 현실을 찌르는 내용에 너무 꽂혀서 바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희망보다는 좌절을 조금 더 느끼게 되고 현실성을 깨닫게 되어서 많이 울기도 했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래도 발달 장애와 자폐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는 수집이고 장애가 있는 아이에겐 집착이라고 말하고 일반적인 아이는 습관이지만 발달 장애 아이들은 상동행동, 또 감정 표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도전적인 행동으로 바라보고 재능이라고 말하는 것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세상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게 내 자녀의 장애를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아이의 치료의 목적이 일반 아이들과 동일한 상황이 되기를 바라면서 치료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른 아이들이 도달할 만큼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목표는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잠재 가능성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만큼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희망보다는 약간의 좌절을 더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무 완벽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우리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도 생활 속에서 불편함만 없어도 되겠다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병원이나 센터에서 하는 검사들이 그런 테스트들이 발달장애나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 이런 테스트들이 사실 그들을 판단할 적합한 방법이나 수단을 우리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을 이렇게 틀에 갇혀서만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조건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서 못한다고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그들만의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만이 굉장히 잘하는 거, 그런 것도 캐치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테스트들은 다 그냥 못하는 쪽으로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테스트이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말에 굉장히 머리를 두드려 맞았는데요. 우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치료들은 사실 네모난 아이를 동그란 문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계속 깎아내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합니다.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에 나오는데 정말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우리 아이는 사실 네모난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동그랗게 깎아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소통 방식이라든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 또 다름 정도로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유성과 독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주지 않는 아이에게 말을 붙이고 사랑을 쏟기 위해 애를 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허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또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이 아이는 과연 내 말을 듣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허무하면서도 긴 기다림, 긴 싸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정을 피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항상 뭐 우리가 무너지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나 자폐를 가진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너무 아이에게 집중하지 말고 본인을 망치지 말고 본인도 돌보고 그 주변의 가족들도 신경을 쓰면서 다 함께 행복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쏟느라고 이제 무너지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돈이 됐든 마음이 됐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행복하게 지내자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림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가시도치인 고슴도치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풍선 모자를 쓴 걸 보고 자기는 가시가 있어서 풍선 모자를 못 쓰니까 예쁘다 나도 쓰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고슴도치가 우리 아이 같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좌절을 했죠. 가시도치면 풍선 모자를 쓸 수 없어.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에서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풍선 모자를 이렇게 줄에 매달아서. 이걸 보면서 와 이런 방법이 있었지.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가시가 아니라 풍선 자체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가시가 있다는 거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풍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맞는 말 같아요. 가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장애물과 장애라면은 이제 그거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풍선의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되게 마음에 깊이 좀 새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아이가 시를 쓴 것도 있고 김성남 작가님께서 직접 아이를 대변해서 부모님께 쓴 시가 있어요. 그거를 읽는데 되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해요. 나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거기서도 또 많이 울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또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저에게 해주는 말 같아서 그 말이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엄마라는 말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듣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라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졸리지? 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자,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현실에 좌절이 좀 많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또렷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뽀뽀.